네, 일단 두 분이 선정한 핫식스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태양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준비를 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13일 날 이제 그저께죠. 이제 여의도에서 IR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나아갈 방향, 뭐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하면 왜 태양광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증착 장비를 많이 만드는 업체, 생산용 증착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굉장히 ALD라는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ADL 기술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아까도 이제 전 타임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송 엔지니어링이 뭐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보통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 태양광 관련된 장비들도 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과정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기존에 이제 그 태양광 관련된 장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발전 효율이 한 35% 이상 끌어올리는 차세대 태양광 장비를 지금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전력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제 뭐 관련된 그 기관들, 뭐 국제 기구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작년이 가장 깨끗하게 전기를 만들었던 한 해였다, 인류 역사상. 그 정도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중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원자력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지금 석탄 발전 비중은 계속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그러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국도 오히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설치량이 전 세계에 40%,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호했던 이유는 전기 자동차의 보급인데, 전기 자동차의 보급도 결국에는 자동차 배터리 보급이 되면서 결국엔 전기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발전 효율이 35% 이상 높은 태양 전지를 텐덤이라고 하는데, 텐덤을 이제 제조하는 장비를 양산하면서 태양광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장비에 대해서 수요를 본인들이 이제 충분히 앞서 나가는 선도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텐덤 관련된 장비를 만들게 되면 본인들이 만든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든 게 세계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실 때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태양광 장비까지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태양광 기업으로도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창립 30주년 기념 설명회가 어제 있었는데 다음 회사도 뭐 비슷한 이슈가 있었네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종합 상사 기업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앞서서 비슷한 행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룹의 친환경 사업을 선도하는 통합법인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시총 23조 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3조 9천억 원 수준인데 23조 원이면 꽤 큰데요. 맞습니다. 현재 그 시가총액 대비하면 대략 6배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포스코 에너지하고 합병을 하면서 이제 통합법인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제 사업적 시너지나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기존의 상사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기업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필두로 철강, 뭐 식량, 신사업 등 4가지 사업의 영역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각 분야별로 보시면은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는 호주에 이어가지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추가 광구를 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재생에너지 사업 중에서는 풍력 사업 중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포집 및 저장, 통상 영어 약자로 CCUS라고 하는 이 사업도 추진한다고 했고요. 철강 사업은 작년에 181만 톤 수준의 친환경 철강제 판매량을 가져왔는데 2030년에는 39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시킨다, 이런 계획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식량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위의 식량 사업 회사를 목표로 스마트팜, 농업생명공학 기술과 영농사업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데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은 북미, 유럽, 중국 등에 설립되어 있는 해외 공장을 좀 가동을 해가지고 2030년까지 700만 대 이상의 구동모터 코어에 글로벌 생산 판매 체제를 구축을 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이상 확보한다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고요. 기타로 신재생 에너지 추가적으로 사업을 좀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탈탄소 분야, 친환경 소재 등으로 사업을 좀 더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합병을 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결국 이 사업은 하면서 돈을 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이익이 증가되는 만큼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게 2030년까지 해서 대략 한 6배 이상의 시총 규모로 지금 키우겠다.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주가가 오버슈팅 됐다라는 보수적인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그룹주들도 2차 전지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재평가가 된다면은 물론 뭐 근시한 내에 23조 원까지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랠리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사실 주가 수준이 네. 좀 굉장히 싸다라고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내용이 약간 좀 올드했던 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더해지는 사업들을 잘 보시면은 향후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많이 더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익도 증가를 하지만 그 기대치들이 좀씩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만 하더라도 기존에는 뭐 철강 관련된 사업으로만 시장에서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리튬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급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향의 주가 흐름을 띠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선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는 2차 전지 내에서 SKI 테크놀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그룹주가 또 관련된 종목이 랠리를 펼칠 때 SKI 테크놀로지는 좀 소외가 됐었죠. 3월 말에나 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야라고 오름세를 보였는데 요즘에는 또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예. 일단 뭐 지금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단기간의 조정은 결국에 이제 그 많이 갔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조정을 받으면서 수급적으로 약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본업이 좋아지는 쪽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주가는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나온 이유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 지금 현 사장님이 이제 김철중 사장님인데 이분이 지난 10일에서 13일까지 13일 동안 이제 한 나흘간이죠. 예, 폴란드를 방문해서 분리막 생산 공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라는 네. 기사가 나왔는데 아니 뭐 일개 사장님이 왔다 갔다 한 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간 거보다는 가서 뭘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현재 지금 SKI 테크놀로지의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 일단 폴란드 1공장이 이제 이미 완공돼서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지역, 폴란드 지역에다가 공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련된 지역 그 정부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협력 방안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향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인력도 더 고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폴란드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공장 같은 경우 21년도 완공됐고요. 연간으로 약 한 3억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는 유럽 내 최초의 분리막 공장을 네. 세웠고 이게 지금 증설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2공장과 3공장, 4공장도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지금 이것도 뭐 확인을 하셨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오는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안정화 및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러면 빠르면 연말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공장에서 3, 4공장 같은 경우는 현재 부지에서 부지 정리를 하고 뭐 지금 철골 골재 공사 이런 걸 네.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완공은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캐파는 계속 2024년까지 늘어날 걸로 보시면 되는데 4공장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전기차의 한 205만 대 규모의 배터리 내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폴란드 공장이 왜 중요하냐? 지금 미국에 진출한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는데 SK 하이테크놀로지 전략은 지금 유럽을 먼저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북미의 거점을 이 폴란드로 삼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SK 하이테크놀로지 올해 아마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이쪽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왕에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서서 헤드라인을 통해 보셨듯이 에코프로 BM 5천억 원 상당의 CB 발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네. 2차 전지 회사들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뭐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요인들을 다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려감 중에 하나가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결국에는 네. 버는 돈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데 영업이익률이 한 7%에서 뭐 6에서 7% 정도 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사실은 뭐 투자금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증설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들어오는 돈은 좀 적다 보니까 당연히 그럼 어딘가 돈을 좀 수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CB를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한번 유상증자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유상증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투자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4천억에서 5천억을 조달하겠다고 지금 중대형 PEF라든지 자산운용사 이런 쪽에다가 지금 투자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올라온 가격에도 좀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그러게요. 있지만 예. 오히려 지금 주가는 더 위로 올려서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관련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호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조달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게 만약에 5천억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조달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것도 단기 악재는 될 수 그렇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조달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호재로 반응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조달이 잘 안 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과정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그거는 뭐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뉴스는 좀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체결가도 지금 1.67%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헬스케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헬스케어와 관련된 종목들 요즘 꽤나 주가의 흐름이 좋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는 루니콘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또 의료 또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기관도 쭉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관심 가능할까요? 일단 뭐 지금 추세상 봤을 때는 아마 4월 말까지는 추세가 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런지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뷰노는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의료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엑스라이나 뭐 MRI 이런 쪽에 그걸 이제 찍었을 때 의사들이 판독을 하는데요. 의사들이 가끔 이제 오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잘 안 보이는 판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진단이라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지금 어제 나온 뉴스를 보시면 13일 그 뷰노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과 그 심장질환 진단 및 관리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희귀 심장 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 영어 약자로 ATTR-CM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 및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질환 같은 경우 역시 희귀 심장 질환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증상이 부종이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 같이 일상적인 질병과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인공지능 솔루션이 들어갔을 때는 오진이라든지 또 진단이 안 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뷰노의 이 딥러닝 기반이 심전 데이터를 분석해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미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개발한다고 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가 의뢰해가지고 관련 연구를 좀 했던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 주가 잘 보시면 약간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뷰노나 루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달 말이죠.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와 지금 연관돼서 그 방미 경제사절단에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업체 기업 한 10곳 정도가 참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기업이 바로 루닛, 뷰노, 큐렉스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단기 모멘텀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뷰노가 이제 이 모멘텀을 토대로 좀 수급이 더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네. 투자에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뷰노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보죠. 다음으로는 통신 장비 내에서 인텔리언 테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고점에서 횡보를 한 이후에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원앱과 관련해서 평판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일단 지금 인텔리언 테크가 세계 1위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 생산 기업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원앱과의 관계 때문에 주가가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한번 냈어서 3월 27일 날 신고가인 99,500원을 찍고 지금 좀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원앱과의 그 동반 성장을 이걸 기대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원앱이 지금 평면 패널 안테나라고 해서 새로운 제품을 원앱과 이제 원앱에 납품하겠다라는 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게 OW11FL이라고 해서 이름은 어려운데, 네, 그건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평면 패널 안테나인데, 이게 네. 뭐냐면 그러니까 원앱이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할 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데, 최고 속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양방향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평면 패널 안테나로 이제 동시 양방향 통신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엔터프라이즈와 커뮤니티 인터넷, 그다음에 셀룰러 백홀, 그다음에 군용, 그다음에 모빌리티 시장에서 최적화된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인텔리언 테크가 원앱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사업, 6G라고도 하죠. 이쪽과 네. 이제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올해 3분기부터 이제 평택 제2 캠퍼스 생산 라인에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한 4분기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분기부터는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언 테크는 원래 이제 그러면 이 회사를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우주항공 관련돼서 엮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회사를 좋아했던 이유는 실적이 계속 찍히고 있는 회사고요. 기존에 이제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 소재한 10여 개 글로벌 사무소를 통해서 세계 한 550여 개 글로벌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주로 뭐에 납품을 하냐면 해상 운송선이라든지 에너지선, 에너지 플랫폼, 군 정부 선박, 그다음에 크루즈, 레저 보트, 어선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래서 약 7만 대 이상의 위성 안테나가 지금 보급됐고 이미 사용 중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 기술력은 이미 탁월하다고 보시면 되고, 관련해서 지금 경쟁 업체도 있는데, 경쟁 업체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텔리언 테크와는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 업체를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해외 업체입니다. 아, 해외 업체들. 해외 업체인데, 네, 군용 관련된 안테나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이 사실은 이 저궤도 위성 사업까지 진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리언 테크 유망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증권주 내에서 키움증권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키움증권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저께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증시에 대한 관심이 요즘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거래량도 시장에서 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이 될 텐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가는 오름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뭐 주가 방향성 결국 지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코스피만 하더라도 박스권에 갇히는 것 같더니 2,500을 좀 넘어서 거의 2,600선 육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이제 브로커리지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키움증권 주가가 거의 지수하고 연동되듯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잘 보시면 그 연초에 7만 원대 중반이었는데요. 지금 어느새 10만 원대 중반을 좀 넘어서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가 중심으로 목표 주가를 키움증권 12만 원이었는데 14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크게 늘면서 최대 수혜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냐면은 그 월 평균 거래 대금을 보실 때 1월 달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3조 원이었는데 2월 달에 17조 원, 그리고 3월 달 21조 원까지 증가를 했는데 지금 4월 중반인데요. 4월 달에 최근 금액을 보니까 25조 원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 대비 지금 4월, 3개월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거래 대금이 증가한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만큼 지금 거래가 2배 이상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브로커리지 영업이 강화되어 있는 키움증권이 이익 측면에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증권주 중심으로는 이제 키움증권이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보니까 다른 증권주들은 키움증권 주가가 올라간 만큼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제가 그냥 판단해 봤을 때는 역시나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은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런 증권사들도 역시나 브로커리 수익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쪽 중심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증시 결국 방향성이 지금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권주들은 지금 한 번은 이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주 내에서 키움증권을 탑픽으로 보시는 거예요? 늘 제가 키움증권 탑픽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매수하기 단계적으로 부담은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건 그렇죠. 저는 약간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가격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1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10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오히려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전략 키움증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